수도권 공화국. 국토 11.8%에 불과한 이곳에 인구 전체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곳도 주로 활동하고 싶은 공간도 결국 수도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도권에서만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끊이지 않는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위험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집니다. 특히 서울살이를 하는 지방 청년들이 더 그렇죠. 박홍미, 송승민 부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실평수가 12평에서 13평 사이가 나오는 역세권 신축 토름 기준으로 약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8천. 네, 맞습니다. 오늘은 찾을 수 없고요. 방 2개짜리 원룸 가격이 2억 5천만 원. 맞벌이를 한다 해도 신혼부부에겐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좋은 집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2억 원. 하지만 당장 2억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집 근처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진짜 이름값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전세라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는 당분간 출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0.91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밀도와 출산율의 관계가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동일한 자원들을 위해서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생존도 힘들고 그다음에 애를 낳는 동기들이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다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더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출산의 동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는 애를 낳지 않고 한국의 출산율은 정말 초저출산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한 30년, 40년 되면 인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학교나 직장이나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하는. 공멸하는 거죠. 예. 전국에서 사람이 모여들고 자원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비대해져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을 파멸적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미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대체로 수도권의 공간 면적은 전 국토의 11.8%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가 지금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게 과연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혁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치단체 10곳에 공공기업 112개를 내려보낸 건데요. 혁신도시들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금요일 퇴근 시각, 경남 진주 혁신도시 근처에 쉴 새 없이 버스가 들어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통근 버스입니다. 지금 가방을 좀 메고 계신데 지금 어디 좀 급히 가시나 봐요.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가족이 다 서울에 있고 그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제 이주는 좀 어렵고 서울에서 이제 진주까지 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나주, 세종 등 전국의 거의 모든 혁신 도시에서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통근버스의 행렬은 고속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이 혁신 도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말 오전 텅 빈 혁신 도시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 가보면은 여전히 아직 가족들과 함께 내려와 있는 분들의 비율이 6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죠. 이게 충분한가라고 말할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시 또 역으로 그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 인구나 기업이나 또 젊은 사람들 이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이 흐름을 제어하거나 또는 역전시키거나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구 불균형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은 우리가 직면한 미래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대도시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였고 일본 정부는 도쿄 과밀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結局出生率が非常に下がってですね、で国全体トータルとして若い人の数がどんどん減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ずれは消滅の方に向かうと。 일본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구상했습니다.そういう中心の都市でそれなりの力のあるとことその周辺の、もっと規模は小さいけれども自然環境のいいようなところ民族伝統芸能みたいなのがいっぱいあるようなところが連携して一つのですね自治体の共同体のようなものを作ってそこで魅力をどんどんもっと出していくで東京に競っていけばいいんじゃないか。 공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은 도시 연합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 규모의 중심성이 높은 도시를 지정해서 그곳에 인프라와 행정을 압축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연계 전략을 처음으로 정부에 제안한 히메지시. 히메지시는 주변 8개 시와 8개 정을 모아 하리마 권역을 만들었습니다. この図は何かというと姫路市と他の市町が連携しているってことを表す線です。 하리마 권역은 히메지시가 중심이 되어 뭉치고 연결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8市8町の中でも55個の事業を今やってますけれどこの企画部門と企画部門の連携もそうですし産業部門と産業部門とか観光と観光とかですねそれぞれの分野ごとに横のつながりができてきているので 히메지시의 많은 기능을 압축하고 모은 뒤에 인근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今まで転出が多かったんですが最近は転入に転じてきつつあるすごく増えているかというと分かりませんけれどそれなりに連携してやっている効果としてはある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하리마 권역의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은 이제 시작입니다. 魅力を感じ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地域に、切り替わ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が必要で、ぜひその時に単独のね地方の都市で一生懸命何でもやろうっつってもなかなか限界があるんでもっと広域で協力し合って魅力アップを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각에도 블랙홀 같은 수도권에 지방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